11자 수업 영상 한번 시작해볼게. 페이지 42페이지에 유형 분석 22번 한번 보자. 자, 물체계에다 그자 A랑 B랑 이제 실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잡고 있다가 놓았다. 자, 항상 물체계에서는 우리가 전체 물체 A, B의 총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다 더해서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 했어. 자, A랑 B 물체가 있으면 각각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있을 건데, 이 각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총합이 네 가지가 있겠지. 네 가지의 총합이 다 더해서 뭐가 된다? 0이 돼야 한다.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애가 있을 거고 증가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리는 애가 증가하는 애랑 비교해서 전체 개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을 찾은 다음에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A랑 B의 운동 에너지로 넘어가는데, 결국은 묶여있는 두 물체는 속력이 같을 거니까 V가 동일하다, 맞지? 그러면 2분의 1 mv제곱에서 V가 동일한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 B는 질량 B가 결정할 거다. 그러면 넘어가는 운동 에너지로 넘어가는 에너지가 질량 B로 A랑 B에게 나누어질 거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푼다 했었어. 자, 한번 보자. A가 질량이 M이고 B가 질량 모르네, 라지 M이라고 하면, 자, B가 이제 H만큼 떨어지겠지. 그러면 A도 H만큼 올 거야. 자, 이랬을 때 순간 A의 속력을 줬네. A의 속력을 줬으니까 요거 가지고 A의 운동 에너지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A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질량 M의 V의 제곱 2분의 GH, 그랬더니 4분의 1 MGH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B가 가져가는 전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B는 지금 라지 MGH 감소했고, 그 다음에 A는 여기서 잠깐만, 자, B의 포텐셜 에너지 라지 MGH 감소했고 A는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없네. 그 중에서 A랑 B는 질량 B, 스몰 m 대 라지 m으로 이 라지 MGH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전체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운동 에너지 나눠 먹을 건데, 그 중에 A가 먹는 에너지가 4분의 1 mgh다. 이렇게 가보자. 그러면 A는 전체 라지 mgh 중에서 라지 m 플러스 스몰 m 분의 스몰 m만큼 운동 에너지 가져갈 거다. 이게 4분의 1 mgh가 돼야 된다 이 소리죠. 자, 그래갖고 계산하니까 mgh 다 날리면 4분의 1이 4 라지 m이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다. 그래서 라지 m 찾으니까 3분의 1 m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B의 질량은 3분의 1 m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뭐 가속도 이런 거 찾아볼 건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체 계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갔었는데, 우리가 4분의 1 mgh라고 너무 A의 운동 에너지가 바로 나왔다, 맞지? 그러면 항상 정지해 있던 물체 A였으니까 이 운동 에너지 4분의 1 mgh가 되었다. 이거는 A 입장에서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죠?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A가 받는 무슨 힘이 한 일? 합력이 한 일이다, 이거지. A가 받는 힘, 합력은 H만큼, 얘도 H만큼 이동했으니까 H만큼 거리만큼 일을 했을 거다. 그게 4분의 1 mgh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이어졌다. 아, 그러면 A가 받고 있는 지금 합력이 4분의 1 mg구나. 그러면 A가 질량이 m인데 받는 합력이 주어졌으니까 가속도가 바로 나오네. 가속도는 4분의 1g구나. 그러면 B가 지금 질량을 모른다는 상태에서 보면 B의 무게, 이게 전체 힘인데 전체 질량 라지 m 플러스 스몰 m으로 나눴더니 4분의 1g의 가속도를 만들어냈네. 이렇게 해도 라지 m이 3분의 1 m 나올 거다. 오케이. 그 운동 에너지 변화량,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각각 어떤 힘들이 한 일이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단원에서는 외우고 있어야 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어떤 물체가 받는 합력이 하는 일이다.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그 물체가 받는 보존력이 한 일이다. 역학적 에너지는 비보존력이 한 일이다. 근데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 힘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리가 동일하다 이거지. 그러면 에너지의 변화량 B를 자꾸 문제에서 조건을 주는데, 에너지 변화량 B는 그냥 이 힘들의 B를 주는 것과 똑같다 이거지.
오케이. 자, 유무석 23번 43페이지 보니까 A, B가 매달려 있고 A가 연직 아래 방향, B가 연직 윗 방향으로 가속된다 하는 거 보니까 그때 가속도가 3분의 1지 A가 좀 더 무겁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A 질량 라지 M, B 질량 스몰 M 둔다면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던 대로 전체 힘 라지 M과 스몰 Mg의 차이, 전체 질량 라지 M 플러스 스몰 M, 요게 전체 가속도 3분의 1g를 만들어냈다 하면 라지 M과 스몰 M의 B는 우리가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구해보니까 라지 M이 스몰 M의 2배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얘가 2M이다 라는 정보를 가속도를 통해서 구했다. 자, 그러면 얘는 아래로 2mg, B는 아래로 mg 힘을 받을 거고 둘 다 같은 크기의 장력을 받아서 함께 3분의 1g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자, 그래서 기억 보니까 기억 B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한다. 자, B는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B는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할 거고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정지했던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는 증가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이 전체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인데 당연히 증가다 이거죠. 그리고 장력 B의 포텐셜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볼 거면 B가 받는 비보존력이 한 일이다 이거지. 곱하기 거리. 근데 이 비보존력은 지금 B가 받고 있는 비보존력은 무슨 힘밖에 없다. 장력밖에 없다. 그러면 장력이 한 일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인데 장력이 한 일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묻는 게 증가냐 감소냐 묻는 것 같다 이거지. 그럼 B는 올라가고 있는데 장력이 윗방향이네. 그럼 장력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이니까 장력이 하는 일이 0보다 크다 이거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도 증가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A랑 B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전체적으로 네 가지 에너지 변화량 한번 봅시다. 그렇지? 자, 그러면 얘들 둘 다 H만큼 올라가고 내려간다면 얘들은 자, 일단은 포텐셜 에너지로 보면 A는 내려갔네. 그러면 EM이 H만큼 내려갔으니까 감소했을 거고 B는 H 올라갔네요. 그러면 M이 H만큼 올라갔으니까 MGH 증가했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 물체계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물체계는 MGH라는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고 이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MGH 운동 에너지로 이어져야 된다 하는 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이다 맞죠? 그러면 이 전체 운동 에너지 중에서 A랑 B는 질량 비대로 운동 에너지를 나눠 먹는다 이거지. 그러면 A가 B보다 질량이 2배 더 크니까 전체의 3분의 2 MGH는 A의 운동의 증가량이고 B의 운동의 증가량은 3분의 1 MGH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당연히 A는 감소, B는 증가하는데 그게 더해서 0이 될 거다. 그렇지? 그래야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4 MGH, 3분의 4 MGH 잃었을 거고 B는 3분의 4 MGH 증가했다. 이거죠. 그래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량이 없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A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의 2배이다. R자임의 크기란 거는 결국 가속도가 동일한 두 물체이기 때문에 질량의 B가 R자임의 B다 이거지. 전체 R자임을 질량 비대로 나눠 먹는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 A가 B보다 질량이 2배니까 R자임도 2배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보니까 마이너스 2mgh였다 맞지? 그리고 B의 운동의 증가량은 3분의 1 mgh다. 즉 A 포텐셜 증가량 감소량이 B의 운동의 증가량의 6배다. 맞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표를 그리지 않고 이런 걸 그리지 않고 살펴본다면 자, A가 B보다 질량이 2배라는 것까지 나왔어. 그러면 A가 잃어버리는 포텐셜 에너지가 2라면 B가 가져가는 포텐셜 에너지는 1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전체로 보면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1 감소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감소한 1이라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달이 될 건데 그 중에서 B가 가져가면 또 1 중에서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A가 감소한 2 중에서 1은 B의 포텐셜 에너지 줬고 나머지 1 중에 3분의 1 B가 운동 에너지를 가져갔으니까 B의 운동의 증가량은 A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의 6분의 1이다 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기니 D다. 자, A, B 실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A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았다. 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네.
자, A가 더 무거우니까 A가 내려가고 B가 올라가겠지. 자, 그래 놓고 이제 묻는 게 A의 운동 에너지, A가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운동 에너지 EA라 하고, B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EB라고 한대. 그 EA랑 EB의 B를 묻네요. 일단 A가 지면에 닿는 순간 한번 보자. A가 지면에 닿는다. 즉 A가 얼마만큼 내려왔다. H만큼 내려왔다 이 소리죠. 그러면 B도 마찬가지 H만큼 올라가게 될 거다. 자, 그랬을 때 A의 운동 에너지가 궁금하다 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A가 포텐셜 에너지가 질량이 2m짜리가 내려왔으니까 감소했는데 H만큼 내려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2mgh 감소했다 이거죠. 자, B는 질량이 m짜리인 B가 올라갔네. 플러스 H만큼 올라갔으니까 mgh 증가했다. 그러면 전체 개로 보면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mgh만큼 감소했으니까 요 감소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달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달이 된다 하는 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이 소리죠.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로 살펴보면 운동 에너지는 이 전체 에너지 mgh를 질량 비대로 나눠 먹을 거다. 질량 비가 A가 B의 2배네. 2대 1이다. 그러면 mgh 중에서 3분의 2는 A가 가져가고 3분의 1은 B가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 이 소리.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EA는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요게 EA 되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인데, 자, B는 H까지 올라가고 나면 더 이상 A는 지면에 닿았기 때문에 A가 B를 당겨줄 수가 없다, 맞지? 그러면 B에 달려있는 줄은 전혀 역할을 못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 이후에 B의 운동은, 자, B가 올라가는 방향을 속도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운동 에너지가 요만큼 있잖아, 맞지? 이 B는 이제 중력 mg 받아서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그냥 바로 전환되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지. 그러면 B가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면 B는 최고점을 찍었으니까 정지했을 거고, 그러면 B가 정지했다는 말은 B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B의 최종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물어봤으니까 B의 위치 에너지는 mgh 있었고 운동 에너지가 3분의 1 mgh 있었는데 이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로 넘어가면 최고점이다. 그러면 최고점에서 B의 포텐셜 에너지는 플러스 3분의 4, 플러스는 붙일 필요 없겠네. 3분의 4 mgh 되어 있을 거다. 그리고 당연히 최고점의 높이는 3분의 4h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물체의 최고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물어본다면 최고점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즉 정지했다는 소리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다. 그러면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부 다 무슨 에너지로 가 있는 상황? 포텐셜 에너지로 가 있는 상황이다. 알겠지? 근데 B는 A가 지면에 닿고 나서 B가 하는 운동은 그냥 중력받아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B의 역학적 에너지는 변화가 없을 거다. 그러면 A가 닿자마자, 지면에 닿자마자 B가 가지고 있는 총 역학적 에너지 3분의 4 mgh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전부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위치 에너지일 때가 최고점이니까 최고점에서 포텐셜 에너지도 3분의 4 mgh다 이거지. 그러면 EA는 3분의 2였고 EB는 3분의 4니까 B를 물어보면 2분의 1이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 그림을 보니까 A, B가 실로 매달려서 B가 빗면에 있네. 빗면에 있는 B가 받는 중력 성분 때문에 이제 얘들이 내려가기 시작한다, 맞죠?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 V가 된 순간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질량 스몰 m짜리 B가 H만큼 내려갔고 A는 전혀 높이 변화가 없다, 맞지? 그러면 A랑 B 비교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 자, B의 포텐셜 에너지는 스몰 m이 H만큼 내려갔으니까 요만큼 감소했고, 자, A의 포텐셜 에너지는 변화량이 없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마이너스 mgh니까 운동 에너지도 플러스 mgh. 그러면 mgh를 질량 비대로 나눠 먹었다. 자, 근데 질량이 나와 있지 않지만 나눠 먹은 게 나와. 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몇 배다? 4배이다. 자,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mgh였잖아. 요게 이제 요거의 4분의 1만큼 운동이 증가됐으니까 B의 운동 에너지가 4분의 1
mgh 증가했다 줬어요. 그러면 전체 mgh 중에서 b가 4분의 1, 그러면 a는 4분의 3. a가 b보다 3배 많이 운동에서 증가했네. 그 이유가 질량이 a가 b보다 3배 더 크니까. 그러면 a의 질량은 3m이다 이거죠.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억 b의 높이가 h만큼 줄어드는 동안 a의 운동의 증가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같다.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요거였습니다.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b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4분의 1,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 1 되면서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4분의 3 mgh 됐다. 그러면 얘를 둘이 같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h는 g분의 2v제곱이다. 그러면 우리 운동의 식 세우면 돼. 자, 전체 운동 에너지가 mgh. 이게 전체 질량을 똑같이 v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러면 전체 질량이 m이랑 3m이니까 4m v제곱이다. 그래서 h는 나누어 주니까 g분의 2v제곱이다. 니은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라지 m은 2m이다. 틀렸죠? 3m이었죠. 답은 기니 3번. 유형적응 24-1번. 자, A가 질량이 3m이고 B가 질량이 m인데, 자, 손을 잡고 있다가 놓으니까 A는 내려가고 B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네요. 그러면 또 A, B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살펴보니까 A는 H만큼 내려갔네. 질량이 3m이니까 3mgh 감소했고, B는 질량이 m인데 2h 올라갔네요. 그럼 플러스 2mgh 증가했다. 전체 물체계로 보면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mgh 감소했다. 요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운동 에너지, 전체 운동 에너지로 넘어갈 거다 이거지. 자, 그리고 질량비가 잘 나와 있으니까 질량비는 A랑 B가 3대 1이네. 그러면 포텐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A가 B가 3대 1로 나눠 먹는다. 전체는 mgh다. 그러면 A는 4분의 3 mgh 운동이 증가했고 B는 4분의 1 mgh 증가했을 거다. 자, 그래서 기니 D 보면 기억 등가속도 운동은 맞지? 니은 A의 평균 속력은 A 2분의 1 mv 제곱은 A가 운동이지 4분의 3 mgh 됐다. A는 질량이 3이네. 그러면 2분의 1 3m의 v 제곱이 4분의 3 mgh다. 그러면 나누어서 정리해주면 v 제곱이 2분의 1 gh다. 그래서 v가 루트 2분의 1 gh인데, 자, 요거는 s만큼 내려갔을 때 순간적인 속도다. 맞지? 근데 평균 속력 물었으니까 어차피 처음이 정지네. 그래서 v를 2로 나누면 2분의 v가 평균 속력이네. 2로 나눠도 2분의 루트gh는 아니다. 맞지? 틀렸다. 이거 A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의 증가량보다 크다. 자, 대소관계 문제인데 A, B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변화량. 자,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전체 에너지 중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는 결국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밖에 없고, B도 올라가고 A, B의 운동 에너지도 당연히 다 증가했다 이거지. 그러면 에너지 전환 과정이 A의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이 세 개의 에너지 변화량,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A,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전부를 다 A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에서 준 거다 이거지. 근데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이놈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이놈을 비교했으니까 당연히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 돼야죠. B도 나온다. 맞지? B, A가 잃어버린 게 3이면 B가 증가하는 포텐셜 에너지가 2였다. 맞지? 그러면 나머지 1 중에서 A는 4분의 3 가져가고 B는 4분의 1 가져갔다. 그러면 B의 운동의 증가량보다 A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12배나 크네. 그래서 크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D. 그래서 물체 A, B, C가 연결되는 상황에서 등가속도 운동했다. 그래가지고 B가 3h만큼 움직였네. 그러면 모든 물체는 3h만큼 이동거리 가질 거다. 자, A도 마찬가지 빗면에 따라 이동하는 거리는 3h. 근데 A는 실제 올라간 높이는 2h네. 그럼 이런 것도 이제 3분의 2 사인 값이 이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낸다 이거지. 그러면 A가 자기 중력보다 3분의 2배 된 3분의 2mg라는 힘을 빗면 내려가려는 힘으로 받는다. 그러면 C는 mg.
그러면 전체 힘 mg에서 3분의 2mg 빼면 3분의 1mg 전체 힘이고 전체 질량 3m. 그러면 가속도가 9분의 1g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C 기억 C의 속력을 물었네요. C의 속력은 C는 3h 내려가면서, 자 C가 3mgh 감소했고 B는 변화가 없고 A는 포텐셜 에너지가 2mgh 증가했다. 그러면 전체로 보면 전체는 감소 마이너스 mgh, 요 마이너스 mgh가 운동 에너지로 이어졌다 이거지. 자, 그러면 mgh는 이거는 전체니까 2분의 1의 전체 질량은 3m v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지. 그래서 나누어주면 3분의 2의 GH가 V제곱이네. 그럼 V는 루트 3분의 2GH 맞죠? 니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A가 B의 7배이다. 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A, B네. 그러면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장력이 한리, 그 다음에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도 장력이 한리. 이렇게 비교해보죠. 그러면 장력은, 자 전부 다 가속도는 9분의 1g 됐으니까, 자 B가 A가 이쪽으로 가속도 9분의 1g 가지려면 9분의 1mg 필요하다 맞지? 그러면 3분의 2, 즉 9분의 6mg 이겨내고 9분의 1mg가 9분의 7mg. 그러면 A가 받는 B 보존력은 9분의 7mg. 자 B는 9분의 7mg도 받고 이쪽 장력 혹은 B로 구하지 뭐. B도 9분의 1g로 가속도 운동해야 되니까 9분의 7mg에서 9분의 1mg 더 더해서 9분의 8mg가 B가 받는 요 B 보존력이다, 그 장력이다 이거죠. 그러면 A, B의 장력 전체 장력 비교해주면 A는 9분의 7mg가 전부고 B는 9분의 7mg하고 9분의 8mg 결해서 오른쪽으로 9분의 1mg. 그러면 9분의 7mg가 한 일과 9분의 1mg가 한 일 비교하라 했으니까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7배 더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실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9분의 7mg이다. 맞네요. 답은 기니 D. 자, 그 다음에 유형 분석 유형 적용 25-1번 한번 봅시다. 자, C의 속도 그래프 잘 나와 있으니까 가속도 B 비교하자. 자, T분의 V, 이 문제에서는 T분의 V가 그냥 우리 1로 씁시다. 그러면 이때 기울기는 1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이 끊어지고 난 뒤에 기울기는 2분의 9, 즉 2분의 9배 가속도가 더 증가했다. 이렇게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B의 질량 모르니까 라지 M 두면, 자 실이 끊어지기 전에는 전체 힘은 C의 무게 3mg, A 무게 2mg 빼서 mg, 전체 질량은 라지 M과 5m. 자, 그 다음에 실이 끊어진 후는 CB밖에 없으니까 C의 무게 3mg가 전체 힘이고 전체 질량은 라지 M 플러스 3m. 근데 가속도가 2분의 9배 됐다 했으니까, 자 실이 끊어지기 전에 가속도에 2분의 9를 곱하면 실이 끊어진 후에 가속도다 이거지.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3mg 날리고 2 넘겨서 계산하자. 그러면 3 라지 M 플러스 9m이 2 라지 M 플러스 10m. 그래서 라지 M은 스몰 m이다. 얘가 스몰 m 나왔네요.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0초부터 t0초까지 B의 운동의 증가량은 기준이 0에서 t0까지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 2제로네. 자, C는 3mg 받아서 포텐셜 에너지 감소했을 거다 맞지? 0에서 t0는 똑같으니까 이동 거리는 같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힘의 비로 그냥 바로 찾아줍시다. 자, B의 운동 에너지는 B가 받는 합력, 자 B가 질량이 스몰 m이라 했으니까 전체 6m 중에서 m이네. 그러면 전체 힘의 6분의 1 받을 거고, 전체 힘은 3mg랑 끊어지기 전이지 2mg니까 전체 힘은 mg. 그러면 B가 받는 합력은 6분의 1mg, C가 받는 중력은 3mg. 그러면 18배 더 크다 이거지. 그래서 18분의 2제로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니형 틀렸고. 디귿 C의 역학적 에너지는 2t0일 때와 3t0일 때와 같다. 자, C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가 없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C가 받는 비보존력, C가 받는 비보존력은 지금 장력. 그러면 2t0일 때부터 3t0까지 총 비보존력 장력이 한 일이 0이냐 묻는 거예요. 자, 2t0부터 3t0까지는 그냥 실 끊어지고 떨어지는 상황이다 맞죠? 그러면 당연히
C 혼자 떨어지는 상황이 아니니까 장력이 당연히 있죠. 그러면 장력이 C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네. 그러면 장력이 하는 일은 음이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같은 게 아니라 감소할 거다. 그래서 틀렸다. 답은 기억. 가에서 보니까 실로 연결돼서 PQ가 A, B, C가 모두 정지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자 Q가 B를 당기는 힘은 P가 A를 당기는 힘의 3배다. 즉 P 장력이 Q 장력이 3배라네. 그럼 P 장력 F라면 Q 장력은 3배니까 3F 이렇게 적읍시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균형이 맞다 이거지 뭐. 그러면 A가 내려가려는 힘과 B가 내려가려는 힘이 C가 빗면에 따라 내려가려는 힘과 균형이 맞으니까 정지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이제 P라는 실은 결국 A가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이다 맞지? 근데 이게 F면 된다 했으니까 A가 내려가려는 힘이 F구나. 자 그 다음에 3F Q가 이제 3F 당기면 전체적으로 가만히 있다 했는데 Q에 달린 게 하나인 부분이 요게 C다 맞지? 그러면 C가 내려가려는 힘을 지탱해주고 막아줘서 평행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게 Q다 이거지. 그러면 Q가 3F다 했으니까 C가 내려가려는 힘도 3F다. 그러면 B는 내려가려는 힘이 2F구나. 일단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찾은 정보에 의하면 A, B는 같은 빗면에 있는데 기울기에 A, B가 받는 각각의 힘이 F, EF인 거 보니까 A보다 B가 질량이 2배 더 크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리고 이제 실이 끊어진다 이거지. 평형 상태에서 실이 끊어지면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자 결국은 균형이 맞는 상황이었어. 두 개의 힘과 F1과 F2가 있으면 반대쪽 F3랑 균형이 맞는 이런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하나가 끊어져 나가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왼쪽에는 자기 혼자 F1을 받아서 잘 운동하면 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물체도 F3랑 F1 플러스 F2가 균형이 맞았는데 F1이 그냥 날아갔으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얼마만큼 균형이 깨진다. F1만큼 균형이 깨진다 이거죠. 그러면 실을 끊고 나면 뭐 두 쪽 다 물체계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실을 끊고 나서 양쪽에 있는 물체계들은 똑같은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균형이 맞았었다 소리죠. 그러면 힘을 똑같이 받는데 질량이 다를 거야 이제 각각의 물체계들의. 그러면 이 다른 질량 때문에 가속도는 질량 역수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이제 해결할 거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에서 가속도 정보가 나오는데 처음에 정지잖아. 정지해 있던 두 물체가 각각 B는 빗면 따라 위로, A는 빗면 따라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속도를 각각 받았어. A1 뭐 A2 이렇게. 자 그랬더니 A는 3S를 갔을 때 이와 동시에 B는 S밖에 못 갔다. 간 거리가 3대 1이다 이거지. 그러면 동시에니까 시간은 똑같이 줬어. 그러면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이동 거리 2분의 1 AT 제곱 S는 뭐 이런 거죠. 자 T가 똑같아. T가 동일한 상황에서 S가 3배 됐어요. A가. 그 이유는 가속도가 A가 B보다 3배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내려가는 가속도가 A면 3A면 B가 올라가는 가속도가 A다.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왜 이런 가속도가 3대 1이 되었냐, 똑같은 힘을 받는 물체계로 쪼개졌어 실을 끊고 나서. 근데 A 쪽의 질량이 B 쪽에 BC 질량보다 몇 배 작으니까 3분의 1배 작으니까 가속도가 오히려 3배 크다 이렇게 된 거야. 힘이 같으니까. 그러면 A가 질량이 M이었으니까 BC 전체 질량 합은 3배 큰 3M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B의 질량이 우리가 2배란 거 2M이란 거 찾아놨으니까 C의 질량은 그러면 나머지 M이다 이거지. 자 그래 놓고 이제 최종 마지막 확인하는 게, 이렇게 운동하는 동안 A의 운동의 증가량과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B를 물었어요. 자 A의 운동의 에너지 증가량은 A가 받는 합력의 합리. 자 A가 받는 합력은 요 F 혼자 받았다 맞죠? 그러면 얘가 받는 힘 F로 얼마 동안 받았어요? 3S라는 길이 동안 받았다. 그러면 델타 EKA,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F라는 합력으로 3S만큼 E를 받았다. 그래서 3Fs 증가했다. 요게 A의 운동의 증가량이다. 자 그 다음에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비보존력, 지금은 이 비보존력 역할을 하는 게 장력일 거다.
그러면 C가 받는 장력이 하는 일을 구해주면 된다 이거지. 감소량 하는 거 보니까 마이너스 1을 할 거야, 그지? 자, C는 이쪽으로 장력, 얘가 내려가려는 힘 3F 뭐 이렇게 받고 있잖아. N은 B는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2F. 자, 그러면 이제 장력을 찾기 위해서 C가 받는 R자임을 찾아주면 되네. 자, 전체 힘이 B는 올라가고 C는 내려가려는 전체 힘이 F다, 맞지? 자, 이 F 중에서 C가 받아야 되는 R자 힘은 질량이 2M 대 M이니까 2 대 1이니까 C는 그 중에서 3분의 1. 그래서 3분의 1F 밖에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3F에서 장력을 빼고 3분의 1F가 아래 방향 힘이 돼야 되니까 장력은 3분의 8F구나. 그러면 A, C의 역학적인 변화량은 3분의 8F인 B 보존력이 얼마만큼 S라는 길이만큼 일을 했다. 그래서 3분의 8 FS. 그래서 얘들 둘의 B는 9대 8이다 알죠. 그래서 답은 9분의 8, 5번. 유무석 26번. 물체 A와 물체 B가 그림과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고 각각 같이 이제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 했을 때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증가량 비교해 놨어요. 10배다. 자, 일단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B가 받는 중력의 한리. B는 2M이네. 그러면 2mg.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 B가 받는 합력의 한리. B가 받는 합력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들 둘이 한리를 비교해 보니까 10대 1이다. 그치? 그러면 합력이랑 중력의 비도 10대 1이다 하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합력은 중력의 10분의 1, 즉 5분의 1 mg 받는다. 그치? 자, B가 내려가는 거 보니까 내려가는 방향으로 B가 받는 R자임 합력은 5분의 1 mg다. 그럼 여기서 바로 B의 가속도, 전체 가속도는 B 가속도랑 똑같겠지. 5분의 1 mg 받는 질량이 2m이니까 전체 이렇게 내려가는 가속도는 A는 10분의 1g다 감으로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뭐 장력 이런 것도 다 나오겠다, 맞죠? 5분의 1 mg 밖에 만들려면 장력은 2mg에서 5분의 1 mg 빼면 5분의 9 mg. 그 다음에 A도 마찬가지 5분의 9 mg 장력 받을 건데 A도 10분의 1g로 가속이 되려면 R자 힘 3m이 10분의 1g. 그러면 10분의 3mg 밖에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10분의 18mg에서 10분의 3mg 빼면 10분의 15mg. 그러면 얘가 2분의 3mg 내려가려는 힘 받는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 기울어진 정도도 A가 질량이 3m인데 그러면 무게는 3mg일 건데 그 중에 2분의 1만 중력 빗면 선물을 받는다. 이 빗면의 기울어진 정도가 약 2분의 기울어진 정도가 의미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 빗면은 모든 질량 가진 물체가 올라가면 자기 무게의 절반만큼 내려가려는 힘을 받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A의 가속도의 크기가 묻는 거였으니까 아까 전에 구했었네. 10분의 1이다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어떤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운동 에너지 증가량, 감소량 이런 걸 변화량을 줬어요. 그러면 이 변화량이 B를 준다는 거는 결국 이 에너지 변화와 관련된 힘의 B를 주는 거와 똑같다, 그렇지? 거리가 어차피 같으니까. 오케이. 유형 적용 26-1번 봅시다. 자, A랑 B랑 B를 손으로 잡고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놓았다. 자, B가 내려가고 A가 올라가는 모습이네. 그럼 B가 A보다 좀 더 무겁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사이의 거리가 H만큼 차이가 나는데 결국 A, B가 만났다, 맞지? 나에서. 그러면 B가 내려온 만큼 A가 올라가게 될 거니까 만날 때까지 내려가거나 올라간 거리는 2분의 1H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변화량을 또 줬네요. B의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B의 운동의 증가량 B를 줬어요. 그럼 또 똑같이 B네. 그러면 B가 받는 중력 3mg와 B가 받는 합력의 B가 3대 1이다. 그럼 B가 받는 합력이 mg네. 자, 그러면 합력 mg 되게 만들어줘도 되고, 자, B가 3mg 받고 있는데 합력이 mg 돼야 되니까 장력이 2mg다. 자, 그리고 B 질량 잘 나와 있으니까 B가 mg라는 합력을 받는다면 전체 가속도는 mg 3m분 나누면 3분의 1g가 가속도구나. 그러면 A가 받는 장력도 2mg일 거고
A가 질량이 뭔지 모르겠는데 A 질량을 3분의 1지로 가속시키는 R자임 받는다. 위로 받겠죠. 그러면 라지 mg를 뺐을 때 이렇게 된다. 그치? 그러면 emg 마이너스 라지 mg 했을 때 라지 m을 가속도 3분의 1지 만드는 힘이다. 그러면 라지 m이 2분의 3분의 4니까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기어 나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EMG다. 장력 EMG 맞죠? 니은은 틀렸고 디귿 A의 속력은 2분의 H만큼의 거리 동안 가속되었다. 어떤 가속도로? 3분의 1G로. 그럼 이런 거는 이제 EAS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가속도 3분의 1G, E 가속도 3분의 1G, A, S 2분의 H 가속돼서 가지게 된 속도 제곱. 그러면 V는 루트 3분의 1 GH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또 에너지로 우리가 쓰면 자 2분의 H 내려가고 올라갔어요. 얘 질량이 2분의 3m이라 했어. 그러면 2분의 3m짜리가 2분의 H 올라갔고, 그러면 A랑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살펴보면 A는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B는 마이너스. 근데 B가 잃어버린 에너지는 2분의 3 mgh, A가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는 4분의 3 mgh. 그러면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 4분의 3 mgh 포텐셜 에너지 감소했다 이거지. 그럼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넘어갔다. 근데 운동 에너지는 질량비대로, 질량비가 지금 A 대 B가 1대 2네. 1대 2로 나눠 먹는다 이렇게 갈 건데, 우리는 어차피 V 구할 거니까, 그러면 이 4분의 3 mgh 전체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의 전체 질량은 2분의 3m의 3m이니까 2분의 9m. 그 다음에 V제곱. 그래서 정리해보면 V제곱이 3분의 1 GH 나온다.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D것은 틀렸네. 답은 기억. 그림에서 보니까 A, B, C가 또 실로 연결돼서 잘 가고 있다. 자,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P에서 속력은 Q에서가 P에서의 2배다. 그러면 이런 건 이제 P 지날 때 속도 V, Q 지날 때 속도 EV. 이런 것도 보면 B가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처음에 정지였잖아. 우리 그냥 등가속도 운동에서 정지, V, EV, 시간 간격 똑같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 간격 둘 다 T초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T초 같은 시간 간격 처음이 정지, 이때 우리가 뭐 쓰는 거야 1대 3 이런 것도 쓸 수 있으면 다 쓰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준 조건이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C의 운동의 증가량 B를 줬어요. 또 같은 물체야. 같은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줬어요. 그러면 이 같은 물체가 받는 중력과, 지금 C는 보면 C는 질량을 모르니까 중력과 그 다음에 C가 받는 합력, 얘들 둘이 몇 대 몇이다? 4배라 했으니까 4대 1이다 이거지. 그러면 일단 C는 자기가 받는 중력 mcg의 4분의 1만, C가 지금 내려가고 있네. 그러면 합력은 아래 보내고 4분의 1 mcg를 받는다 이거지. 그러면 장력은 4분의 3 mcg일 거다. 근데 항상 물체가 자기 자신의 무게의 4분의 1만 R자임을 받으면 자기 자신의 무게로 갖는 가속도, 무게만 받았을 때 갖는 가속도가 G잖아. 근데 그거의 4분의 1을 R자임을 받았으니까 4분의 1G가 얘 가속도다 이거지. 근데 함께 움직이는 물체니까 얘들은 이런 식으로 가속될 건데, 이때 가속도가 전체 가속도가 4분의 1G다. 요거 이제 주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전체 가속도 나왔으니까 얘 질량 찾아보라 하면 그냥 전체 우리 가속도 구하는 방법대로 mc가 더 무겁네. 그러면 반대편에 A 질량이 m이니까 mcg에서 mg 뺀 게 전체 힘, 전체 질량은 mc의 ab의 질량 2m, 이게 가속도 만들어낸다. 얼마? 4분의 1g.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겠다. 그쵸? 그러면 g는 날리고 4 넘기고 4 라지 mc 마이너스 4 스몰 m은 mc 플러스 2m. 그래서 계산하니까 mc는 2m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질량이 2m. 오케이. 에서 보니까 A를 잡고 있다. 자, A가 질량이 스몰 m이다 되어 있는데,
자, A 쪽이 뭐 잡고 있다가 놓으니까 A가 올라가고 B, C가 내려오네. 아, 그럼 B, C 쪽이 좀 더 무겁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A, B가 높이가 같아진 순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A랑 B는 높이 차이가 2H였어. 그러면 높이가 같아지려면 어차피 같은 거리 움직일 거니까 A가 H 올라가고 B가 H 내려왔다 이 소리죠. 그게 이제 나 그림 상황이다. 자, 가에서 나로 가니까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크기는 C가 A의 3배이다. 자, 항상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운동 에너지는 아니야. 근데 A, C가 전부 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잖아. 그러면 변화량이 곧 얘들의 운동 에너지고, 자, 운동 에너지가 C가 A의 3배라는 조건에서 어차피 얘들은 함께 움직인단 말이야. 묶여 있잖아. 그러면 묶여 있는 물체는 어떤 시점에 속도의 크기, 속력이 다 같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자, 그러면 V는 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C가 A의 3배다. 아, 질량이 C가 A의 3배구나. 바로 이렇게 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A가 질량이 스몰 m이라 했으니까 B는 3m이다 우리가 둘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크기와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크기가 같다. 자,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크기는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크기와 같다. 자, 이 에너지 변화량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힘들이 한 일이 에너지를 변화시켰잖아. 그러면 힘의 비로 간다 이거지. 자, 거리가 어차피 같기 때문에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A가 받는 보존력. 근데 A가 받는 보존력은 중력밖에 없잖아. mg. 자, mg가 한 일이 결국은 A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고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C가 받는 비보존력. C가 받는 비보존력은 지금 장력이야. 그러면 장력이 한 일이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지. 근데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 힘의 비가 결국은 이 에너지 변화량의 비다. 그러면 같다 했으니까 이 힘이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C에 작용하는 장력이 mg다 하는 걸 우리가 구했어. 그러면 C는 움직이는 동안 장력이 mg 작용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C는 아래 방향으로 3mg 받을 거니까 C가 받는 R자임이 얼마다? 2mg다 이거죠. 그러면 2mg를 3m이라는 질량이 받았으니까 전체 가속도 바로 나온다 맞죠? 전체 가속도는 3m분의 2mg 하니까 3분의 2g다. 그러면 이제 모르는 질량이 하나 있고 가속도를 알게 됐으니까 시간 안 써서 바로 구하지 뭐. B의 질량을 라지 m이라 한다면 전체 힘을 라지 m 더하기 3mg가 오른쪽으로 내려가려는 힘, mg가 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m 빼고 요게 전체 힘이다 맞지? 그 다음에 전체 질량 라지 m의 총 질량 4m, 요게 얼마를 만들었다? 3분의 2g를 만들었다 알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라지 m은 요게 4, 그러면 2m이다 알죠? 그러면 라지 m이 2m 이렇게 나왔네요. 오케이, 그러면 기니 D 한번 가보자. 기억 A의 속력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전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갑시다. 자, 일단은 2m, 그 다음에 3m, 전체가 5m, 오른쪽 5m은 h만큼 내려왔고 A는 h만큼 올라갔다. A는 질량이 m이니까 h만큼 올라가면 플러스 mgh. 그래서 전체 개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보니까 마이너스 4mgh. 오케이, 그러면 이 4mgh가 운동 에너지로 갖겠네. 4mgh는 2분의 1의 이때 운동 에너지는 전체 운동 에너지지. 그러면 전체 질량 6의 v제곱.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v는 루트 3분의 4 GH다 나오네. 그래서 루트 2GH다 했으니까 얘는 틀렸다. 그 다음에 B의 질량 2에 맞고 P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P는 우리가 찾은 장력은 요 밑에 줄이지. P의 줄에 장력 찾으래. 그럼 A로 보지. A가 위로 올라가는 가속도 구했잖아. 3분의 2g. 그러면 A가 3분의 2g 가속도를 받아야 되니까 mg를 이겨내고 장력이 얘한테 3분의 2mg 힘을 줘야 되네. 그러면 3분의 5mg. mg라 했으니까 틀렸다. 답은 2번. 그림 가에서 보니까 A, B 물체가 같이 매달려서 운동하고 그림 나에서는 A랑 B 사이에 실이 끊어졌네. 그러면서 A는 또 근데 가속도가 같다 했어요. 묶여있을 때는 올라가는 가속도로,
A가 이제 실이 끊어졌을 때는 내려가는 가속도로, 근데 가속도 크기가 같다. 그러면 A가 받는 R자임은 크기는 변화가 없구나, 방향만 바뀌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묶여서 A가 P에서 Q까지 올라갈 때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3분의 1 mgd다 줬어요. 자, 항상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변화량을 보면 얘는 비보존력이 한 1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P에서 Q까지 D 거리만큼 일을 했고 A가 받는 비보존력은 장력이다. 그러면 장력이 D만큼 일을 하니까 이만큼 일을 했구나. 그러면 거리 D에 3분의 1 mg D 일하려면 3분의 1 mg 장력 받고 거리 D만큼 일을 해서 3분의 1 mgd 일을 했구나.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3분의 1 mg가 장력이다 이거지, 장력. 자, 그러면 A는 묶여있을 때 3분의 1 mg 받는 거예요. A가 빗면이니까 빗면 방향 내려가려는 힘의 성분, 중력 성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F라고 해보자. 그러면 A는 지금 어떤 힘을 받아서 올라가냐? 3분의 1 mg 마이너스 F를 받아서 올라간다 이거죠. 요때 가속도가 스몰 a였어. 자, 실이 끊어지고 나면 A는 오로지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 이 F를 받는 게 전부다 이거지. 그러면 이 F가 또 A를 가속도 스몰 a 만들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 F의 크기랑 아까 받는 합력의 크기는 같다 될 수 있겠네. 그러면 F는 6분의 1 mg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이 6분의 1 mg로 결정이 났네. 자, 그래 놓고 이제 A가 받는 장력이 얘한테 전달된다. 3분의 1 mg 볼까요? 그러면 B는 밑으로 mg 받을 거니까 B가 받는 R자임이 3분의 2 mg네. 그러면 B의 질량은 아니까 전체가 속도가 3분의 질량 m인 B가 3분의 2 mg 받았으니까 전체가 속도가 3분의 2g구나. 오케이. 그러면 A는 질량이 얼마길래 3분의 1 mg 위로 장력으로, 그 다음에 밑으로 6분의 1 mg 받으면서 위로 6분의 1 mg 받았다 맞죠? 그러면 6분의 1 mg 받은 A가 가속도가 3분의 2g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 질량 A의 질량에 3분의 2g 곱하면 이게 A가 받는 합력돼야 되네. 그래서 A의 질량을 계산해 보니까 4분의 1m이다. 그래서 기니디 보니까 기억.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는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이란 거는 여기서 3분의 2g로 D만큼 가속된 거네. 그럼 B도 뭐 구하지 뭐. 자, B는 운동 에너지가 궁금하니까 B가 받는 합력. B가 M인데 3분의 2 mg 받아서 가속도가 3분의 2g였잖아. 그러면 3분의 2 mg를 B도 마찬가지 D만큼 받았다. 그러면 3분의 2 mgd 2를 받았다. 그게 B의 운동 에너지죠. 그러면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다.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A 가속도는 3분의 2g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A의 질량은 4분의 1입니다. 얘도 맞았어요. 그래서 답은 2D 4번. 그림에서 보니까 자, A, B가 함께 매달려서 운동을 잘 하다가 A가 P에서 Q까지 가면 실이 끊어진다. Q로 지나는 동안 실이 끊어졌다. 자, 그 다음에 A는 혼자 이제 등가속 운동에서 R을 지나고 있다. 뭐 그 소리예요. 자, 그래 놓고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5분의 4배이다.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오케이, 요 이제 에너지 변화량은 힘으로 쓸 거야, 맞지? 자, 그리고 이제 A의 운동 에너지가 R에서가 Q에서의 4분의 9배이다. 그러면 R을 지날 때가 운동 에너지가 4대 9면 속력은 2대 3이다, 맞지? 그러면 Q를 지날 때 속도 2V, R을 지날 때 속도가 3V다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요 상황을 주는 거 보니까 자, 맨 처음에 P에서 정지고 Q에서 2V, R에서 3V. 근데 중간에 실이 끊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가속도는 달라졌을 거야. 그래서 P에서 Q까지의 가속도랑 뭐 A1이라면 A1과 Q에서 R까지 가속도 A2는 다를 거다 이거지. 그럼 요 가속도의 비를 좀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그러면 가속도의 비는 결국 2L만큼 가속돼서 또는 L만큼 가속돼서 속도 제곱 변화량이 얼마가 되냐, 결국 이 문제야. 우리가 1-1에서 맨날 하던 거. 자, 어디서 정지 어느 만큼 가속됐더니 속도 2V 가지게 됐다.
또 어느 만큼 가속됐더니 속도가 3v 됐다. 그러면 속도 제곱의 변화량은 2AS인데 이 속도 제곱 변화량의 b를 가지고 우리가 가속도 b를 구해내자. 계속 이런 문제였어. 자, 그러면 속도 제곱 변화량의 b를 보니까 얘는 4v 제곱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는 5v 제곱이 증가했다 이거지. 그러면 속도 제곱 변화량이 4대 5네. 그러면 가속도와 가속된 구간의 거리 곱이 4대 5가 되면 된다. 근데 거리는 얘가 2L이고 얘가 L이라고 줬어요 문제에서. 그러면 거리가 2대 1인데 가속도가 몇 대 몇이면 얘는 곱해서 4대 5가 되냐 이거지. 그럼 가속도의 b는 2대 5다 이거죠. 그러면 끊어지기 전에는 가속도가 2였고 끊어지고 나면 가속도가 5구나. 자, 그러면 이제 A가 혼자 자기가 내려가려는 힘을 받으면, 자, 이쪽이 A가 내려가려는 힘이다 맞지? 이쪽으로 F를 받으면 반대 방향으로 끊어지기 전에는 가속도가 2대 5니까 F가 A를 5 가속도 주는 놈이잖아. 그러면 반대 방향 장력이 5분의 3F 생겼다. 그래서 A가 5분의 2F만 밖에 만들어줬으니까 가속도가 2였다 이거죠. 자, 그러면 B에도 5분의 3F 이제 이렇게 주게 될 건데, 자, 문제에서 에너지 변화량 B를 줬잖아. 자,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중력 포텐시 증가량 B를 줬어요.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A가 받는 시그마 F, 얘가 한 일. 자, 그 다음에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가 받는 보존력, 얘가 한 일. 근데 한 일을 구한다는 건 결국 거리를 곱한다는 건데 둘 다 끊어지기 전까지 P에서 Q까지 2L만큼 2를 받았다 이거지. 그럼 거리는 어차피 같을 거니까 결국 여기서 에너지 변화량의 B를 주는 거는 힘의 B를 주는 것 같다 이거죠. 그러면 포텐셜의 증가량이 5분의 4가 운동의 변화량이니까 얘들이 4대 5다. 그러면 이 힘 A의 합력과 B가 받는 보존력도 4대 5의 B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A가 받는 합력은 A가 내려가려는 5분의 2F 받는다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자, 5분의 2F의 4분의 5배이다 맞죠? 그러면 B가 받는 보존력이 2분의 F. 근데 B는 보존력이라고는 중력 받는 거야. 중력이 2분의 1F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량 B 찾아라 했으니까 B는 5분의 3F와 2분의 1F를 위아래로 받고 있네. 그러면 합력 보니까 위로 10분의 6이고 아래로 10분의 5니까 10분의 1F 받는다. 그럼 결국 합력 B가 질량 B잖아. 묶여있을 때 합력은 질량 B로 나눠 먹는다 했으니까. 그러면 B가 10분의 1F, A는 5분의 2F는 10분의 4F다 맞지? 그러면 A가 B보다 합력을 4배로 받네. 그러면 질량이 4배구나. 그래서 A가 질량이 4배다. 답은 2번. 그래서 보니까 P에서 정지해 있던 A를 3mg의 힘을 잡아당겨서 P에서 Q까지만 잡아당기고 Q에서는 이제 3mg를 주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점점 느려지다가 다시 R 가서 정지하였다 이렇게 주고 있네요. 자, 일단 문제에서 질량 너무 잘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힘의 크기도 3mg 잘 주고 있어요. 그러면 가속도 뭐 거리 이런 게 다 잘 나올 거다 이거지. 마지막으로 묻는 게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을 각 구간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결국 B가 받는 비보존력, 지금은 장력이다 맞지? 이 장력이 한 일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힘과 거리만 알면 장력이 한 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 가봅시다. 자, 일단은 A를 3mg로 잡아당기면 B가 내려가려는 힘, 왜 이가 붙나? mg가 있잖아. 그러면 전체 힘이 2mg고 전체 질량이 2m이네. 그러면 일단 당길 때 가속도는 g네요. 그러면 가속도 g로, 여기 말고 여기 하자. P에서 Q 사이에서는 A는 가속도 g로 가속되었다 이거지. 자, 3mg를 이제 놓을 거야. 자, 3mg 주지 않으면 전체 힘은 B의 무게 mg밖에 없다 맞지? 그러면 전체 무게 힘 mg에서 전체 질량 2m이니까 가속도가 2분의 1이고, 자, 3mg 안 주니까 가속도 방향은 뒤집어졌겠지. A는 느려질 거다. 그러면 요게 2분의 1g로 느려졌다 이지. 자, 그러면 가속도 g로 가속이 됐다가 어떤 속도 v를 가지게 됐겠지. 그러면 정지에서 v니까 속도 제곱 증가량 v 제곱 줬을 거야. 자, v를 다시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또 속도 제곱을 마이너스 v 제곱 감소시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 길이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속도가 같았으면 똑같은 길이만 필요했을 건데 가속도가 절반됐다. 그러면 EAS에서 가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같은 속도 제곱 변화량을 만들기 위해서 거리는 2배 필요하겠죠. 그럼 PQ 길이가 S라면 QR 길이는 ES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네. 그러면 이제 거리비 잘 찾았고 우리는 장력비만 찾으면 되겠다 맞죠? 그러면 일단 가속도를 우리가 다 구했으니까 자 끊어지기 전에는 힘을 줄 때는 B가 가속도 G로 올라가네. 그러면 B는 질량의 M이니까 mg밖에 만들어줘야 되네. 그러면 장력이 2mg. 그러면 P에서 Q까지 B에 작용하는 장력이 한 일은 장력이 2mg로 길이 S 동안 일을 했다. 2mgs 일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 장력이 한 일의 양을 장력부터 구하면 자 이제 Q에서 R까지는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2분의 1g 됐다 맞지? 그러면 mg에 밑으로 2분의 1mg 밖에 만들어줘야 되니까 위로 장력도 2분의 1mg로 바뀌었겠네요. 그러면 2분의 1mg의 힘으로 거리는 ES 잡아당겼다. 요게 장력이 한 1이자 B의 역학제한지 변화량이다 맞지? 그러면 EMGS랑 MGS네. B는 2대 1이다. 그래서 답은 2분의 1, 1번. 여기서 보니까 A, B 실로 연결되어 있고 자 F 10N 작용하니까 정지. 좋은 조건이다 맞지? 자 F가 11대 정지하는 거 보니까 균형이 맞다. 그러면 10N 당겨서 버틴다. 누구 버티겠노? B의 무게 버티겠지. 그럼 B의 무게가 10N이라는 소리니까 B는 질량이 1kg이구나. 그리고 무게가 10N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N 준대요. 그러면 힘을 바꿨다 맞지? 얘는 30N 줬다. 요걸 30N을 0.4m 동안 준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운동의 증가량을 줬어. 그러면 얘들도 B의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B가 받는 중력 구해놨다 맞지? 10N. 자, 그 다음에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가 받는 합력 FB. 자, 얘네 둘의 B가 2대 1. 그러면 얘가 5N 받고 있구나. 그러면 B가 합력을 5N 받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뭐 장력도 15N 찾을 수 있고. 자, 1kg이 5N 받는 거 보니까 얘는 가속도가 A가 5m/s 제곱이구나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F가 30이고 B가 무게가 10. 그러면 전체 힘 20N. 전체 질량 B 질량이 1이고 A 질량은 우리가 몰라요. 이렇게 했더니 가속도가 또 5가 됐다. 자, 그러면 해주면 A의 질량은 3kg이다. 여기까지 다 나왔네. 자,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 게 이제 Q를 지날 때 F를 나왔다 맞지? 힘을 더 이상 주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A는 가다가 느려져서 정지하고 다시 돌아오겠죠. P를 다시 지나는 순간 A의 운동 에너지 물었어.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일단은 A가 처음에 P점에서는 갈 때는 정지로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Q점을 지날 때 A의 운동 에너지는 자 A 전체 R자임이 20N이었단 말이지. 20N 중에서 A가 받는 R자임은 15N. 15N을 0.4m 동안 받았네요. 그러면 5분의 2m니까 얘는 6J를 받았어.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6J였어요. 자, 이렇게 따라가 볼게요. 자, 그 다음부터는 너무 자연스러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전체 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황이다. F를 더 이상 주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어느 쯤 가다가 반환점을 찍었겠다 맞죠? 찍고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거는 두 물체의 위치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소리지. 그러면 Q점까지 돌아왔을 때 A의 운동 에너지는 똑같이 6J일 거다. 속도가 같잖아.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에서 반환점 찍고 돌아오면 갈 때 속도가 V였으면 당연히 올 때 속도가 V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운동 에너지도 변화가 없다 이거지. 그럼 마지막 Q에서 P까지 돌아가는 요 0.4m에 대해서만 조금만 더 고민을 해주면 되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러면 A가 받는 합력이 한 1. 자, 그러면 F를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상황. 1kg과 A 질량이 3kg입니다. 3kg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상황. 그러면
전체 힘은 1kg의 무게 10N은 전부. 자, 이 중에서 A가 받는 알짜 힘은 1kg은 3kg, 전체 질량 4 중에 3이니까 4분의 3만큼 받겠다. 그러면 4분의 30, 2분의 15N 받겠네요. 그러면 이 2분의 15N 받아서 0.4m 동안 2를 받았네. 그러면 이 5분의 2 곱하면 얘는 2분의 15N으로 5분의 2m. 그래서 3줄의 2를 받네요. 자, 6줄의 운동에너지 가지고 왔고 추가로 3줄을 2를 더 받는다 했으니까 마지막 P점을 지나서 왼쪽으로 갈 때 A의 운동에너지는 9줄이다 이거지.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자, 요것도 전체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요게 뭐 정석적으로 풀었는데, 자, 결국은 처음에 A와 B는 그냥 이 P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지했었다 이거야. 그러면 P점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들은 운동 에너지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지. 자, 근데 이상하니 F라는 힘이 전체 물체 계획에 에너지를 주면서 30N으로 0.4m 동안 일을 했다 이거지. 그러면 30N에 0.4m 일을 하면 얘는 총 12줄의 일을 했다는 건데, 이 12줄의 일이 A랑 B에게 넘어갔을 거야. 자, 그러면서 자꾸 뭐 B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위치 에너지 감소하고 운동이 증가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이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전체 역학적 에너지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결국은 A가 다시 P점을 지난다는 순간은 A는 원래 위치에 왔다. 즉 A가 원래 위치에 오면 B도 원래 위치에 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A, B가 처음 위치로 똑같이 돌아왔는데 운동 에너지가 왜 증가했니? 얼마나 증가했니? 묻는 거잖아. 그러면 그건 전부 다 F가 한 일 때문에 증가한 거다 이거지. 오케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상황이었으면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 운동 에너지는 변하면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 12줄이 A, B의 운동 에너지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A의 운동 에너지 물었으니까 그 중에 4분의 3인 9줄이다 바로 답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 유형 적용 28-2번 보니까, 자, A, B, C가 실로 매달린 채 0에서 2t, 0에서 2t까지는 그래프 보니까 4임지 줬네요. 자, F를 4임지 주니까 정지해 뜬다. 그러면 F가 4임지일 때 균형이 맞다는 소리네. 반대편 보니까 C는 그냥 완벽히 매달려 있네. 그러면 mg, 3mg. 근데 F가 4mg일 때 균형이 맞다는 소리니까, 아, B가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힘이 그 균형 맞추기 위해서 mg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뭐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4mg에서 mg로 줄었어. 그러면 4mg일 때 균형이 맞았는데 이 F가 이제 mg로 바뀌었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균형이 안 맞겠죠. 이쪽으로 내려가려는 전체 힘이 3mg가 생기겠네. 자, 이 3mg 가지고 얘들이 이제 움직일 건데, 문제에서 준 조건 보니까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D죠. D만큼 거리만큼 운동한 동안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줬어. 자, 일단 준 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거야.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가 받는 합력을 주고 싶은 거고,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C가 받는 중력, C는 3mg 받고 있잖아. 그러면 3mg. 요 B를 주고 싶은데 이 3mg의 7분의 3배한 게 B가 받는 알짜임이다 이거지. 그럼 일단 B가 받는 알짜임이 7분의 9mg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구했어.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일단 B의 질량을 모른다 맞지? 그러면 이제 이 힘을 가지고 가속도를 바로 구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또 이 알짜임을 가지고 B가 받는 알짜임을 우리가 구했는데, B는 여러 가지 힘을 받는다 맞지? B가 빗면 따라 내려가려는 중력 성분은 mg란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머지 이 장력 성분은 우리가 모른다 맞지? 그럼 그런 쪽으로 가면 좀 계산하기가 빠듯하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 전체, 이 개가 전체 받는 알짜 힘이 3mg잖아. 그러면 이 3mg라는 전체 알짜 힘을 나누어 줄 거야.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 뭐대로? 질량비대로 A랑 B랑 C에게 나누어 줄 건데, 질량비가 몇 대 몇인지 모르지만 B가 그 중에서 받아가는 게 얼마였다? 7분의 9mg다 이거죠. 그러면 7분의 9mg는 전체 3mg 중에서 얼마 정도 차지하냐? 7분의 3이다 이거지. 아, 그러면 B의 질량이 전체 질량의 안에서 7분의 3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전체 B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면 전체 질량은 라지 M의 4M 더한 거다 맞지? 이거에 7분의 3만큼이
라지 M이다. B의 질량이다 이거죠. 꼬리를 계산해 보니까 라지 M이 3M이다 나오네. 그러면 전체 질량이 7M인데 그 중에서 B가 3M이다. 그래서 7분의 3 R자임 가져갔다 그 소리죠. 그러면 기니디 B의 질량 3M 맞고, 그 다음에 니은 4T일 때는 요 이제 mg 당기고 2T 지난 뒤다 맞지? 그러면 Q까지 갔겠지. A의 운동 에너지. 자, 이제 A의 운동 에너지 물었어. 어느 한 명의 얘들은 전부 다 매달려서 가기 때문에 V가 동일하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그 운동 에너지를 안다면 질량을 잘 아니까 질량 B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누가 한 일? A의 운동 에너지니까 A가 받는 R자임이 한 일이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문제에 맞게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빠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거, 그런 걸로 풀면 되죠. 그러면 지금 A가 받는 R자임 이게 바로 나와. B가 받는 R자임이 7분의 9m다 해서 우리가 출발했는데 B의 질량을 구해놨어. B의 질량은 3m이다 이거지. 그러면 A가 B보다 질량이 3분의 1이니까 R자임도 3분의 1만 받을 거다. 왜? 가속도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A가 받는 R자임은 7분의 3mg다 이거지. 그러면 7분의 3mg라는 R자임을 받고 이 R자임을 얼마 길이 동안 받았어? D만큼 받았잖아. 그러면 D 곱해주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다 이거지. 처음에 어차피 운동에너지가 없었으니까 이거 자체가 A의 운동에너지다. 그러면 7분의 3mg다. 맞죠? 그 다음에 D가 B와 C를 연결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T일 때가 3T일 때, T일 때는 안 움직일 때고 3T일 때는 움직일 때, 그때 B와 C 연결한 실, 여기 실의 장력을 묻네. 그러면 위에 줄의 장력을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B를 갈 필요 없어요. C를 가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첫 번째 C는 T일 때 안 움직였거든. 그럼 안 움직인다. 얘 C의 무게만 버티면 된다. 그러면 3mg. 요게 처음 장력이고, 그 다음에 3T일 때 이제 움직일 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가속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가속도 그냥 아까 7분의 A로 가도 되고, A가 받는 합력이 7분의 3mg, 근데 A 질량은 M. 그러면 얘들 가속도는, 얘들 관련 가속도는 A는 7분의 3g구나. 자, 그러면 C도 밑으로 내려가려는 가속도가 7분의 3g야. 근데 얘가 R자임 얼마밖에 만들어줘야 돼? 7분의 3g에 3m짜리가 운동하니까 7분의 9mg 밖에 만들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7분의 9mg 아래 방향으로 밖에 만들어야 되는데 밑으로 3mg 받고 있잖아. 7분의 21mg. 그러면 장력 빼서 7분의 9mg가 되려면 장력은 7분의 12mg다 이거지. 자, 그러면 몇 배냐 물었으니까 3mg t일 때는 3t일 때는 7분의 12mg, 여기에 3분의 7 곱하면 4mg 되네. 그럼 틀렸다. 4분의 7배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기니. 그래서 보니까 물체 AB가 실로 연결돼서 P점에서 가만히 놨대. 처음이 여긴가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의 무게 때문에 가속이 됐겠죠. 자, P에서 Q까지 가속이 되었고, Q 지점부터는 F라는 미지의 힘을 줘서 잡아당겼대. 그랬더니 오히려 속도가 느려지면서, F가 제법 큰가봐. 속도가 느려지면서 R점에서 최종 다시 한번 정지, 이런 상황이 됐네요. 자, 그래 놓고 주고 있는 게 Q에서 R까지 상황, Q에서 R까지 상황에서 A의 운동에너지 감소량과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갖다 줬어요. 자, 그러면 요 조건을 한번 이용해 보자. A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같다. 그러면 A의 운동에너지 변화는 A가 받는 합력, B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는 B가 받는 중력, B는 질량이 2M이네. 그러면 2mg. 얘들 둘이가 같다라는 얘기다, 맞지? 그러면 A가 R자임 2mg 받는 상황이다 이거죠. 자, A는 지금 느려지고 있잖아. 그러면 왼쪽으로 R자임을 받을 거고 그게 2mg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전체 가속도 바로 가죠. F가 작용할 때 A가 질량이 M인데 2mg 받으니까 가속도가 2g구나. 자, 그러면 전체 힘은 F가 이겼죠. 2mg보다, B의 무게보다. 그러면 전체 힘은 F-2mg. 전체 질량은 3m. 요랬더니 가속도가 얼마 만들어졌다? 2g 만들어졌다 소리죠. F가 8mg구나. 자, 그러면 일단 두 번째 구간은 또 약간 크게 보면 그 상황 같다 이거지.
자, A 물체를 볼 거야. 수평면에서 A 운동. 자, P점에서 정지로 출발했어. 마지막 최종 R점도 정지야. 자, 근데 Q점까지 P에서 Q와 Q에서 R까지는 가속도가 다른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Q에서 R까지는 우리가 가속도를 구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이지작용했다 이거지. 자, P에서 Q까지도 쉬워. P에서 Q까지는 어차피 F를 안 줬으니까 B의 힘, 무게, EMG가 전부야. 그리고 전체 질량은 3M. 그러면 가속도는 3분의 2G로 가속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3분의 2G로 가속이 되고 2G로 반대 방향으로 가속시켜서 다시 한번 정지시키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그러면 중간에 이 Q점을 지날 때 속도가 V라면 상황이 또 P에서 Q까지는 속도 제곱을 V제곱 증가시키는 상황이고 Q에서 R까지는 그 속도 제곱을 다시 한번 감소시켜서 0이 되는 상황이에요. 속도 제곱 변화량이 똑같은데 가속도가 3분의 2G였다가 2G가 됐어. 가속도의 B가 1대 3이야. 3배 더 크다 이거지. 그러면 가속도가 3배 더 큰 구간은 구간의 길이가 3분의 1이면 충분하다 이 소리예요. 같은 V제곱을 변화시키는데. 그러면 PQ 길이가 3S면 QR 길이는 그게 3분의 1인 S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기니디 한번 멈춰 기억.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A와 B의 운동의 증가량의 합은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이 B에 한 일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상황이 P에서 Q 상황이잖아. 그러면 P에서 Q까지 A는 어차피 수평면이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B 혼자 위치 에너지 잃어버릴 건데 이 잃어버린 에너지가 A, B의 운동 에너지로 갔다 이 소리니까 자연스러운 상황이네. 맞네요. 그 다음에 니은 F는 8mg였다 맞지? 그 다음에 D가 P에서 R까지 거리 구하란다. 자, 전체 시간 P에서 R까지 전체 시간이 T예요. 자, 그러면 이제 T를 구분만 지어주면 되겠네. 자, P에서 Q까지랑 Q에서 R까지 시간을 좀 구분을 할 건데 자, 결국은 이렇게 한번 보지 뭐. 요거는 정지에서 V 찍는 게 P에서 Q고 V에서 정지 찍는 게 다시 또 Q에서 R이야. 그러면 각 구간은 어차피 평균 속도가 같다 이거지. 그러면 평균 속도가 같은데 3S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PQ 시간, S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QR 시간이면 PQ가 QR보다 3배 더 많이 걸렸다. 전체 시간이 T라 했으니까 PQ 시간이 3배 더 많으면 4분의 3T 걸렸고 QR에서는 4분의 1T 걸렸다 이거지. 그러면 요 속도만 구하면 V만 구하면 끝나겠네. 그러면 가속도 3분의 2G로 4분의 3T 가속도에서 가지게 된 속도네. 그러면 3분의 2G 곱하기 4분의 3T.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분의 1GT. 요게 V입니다. 그러면 전체 QR 거리만 구해서 전체 거리 4S니까 4배 해주지 뭐. 그러면 QR 거리는 V에서 정지니까 절반 4분의 1GT가 평균 속도고 요걸로 4분의 1T라는 시간 동안 갔네. 그러면 16분의 1GT 제곱이 S고 그거의 4배네. 그러면 전체 PR 거리는 4분의 1 GT 제곱이다. 3분의 1이라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4번 3번 기니